여러분,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실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금리 인상 전후 집값 하락률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0.92%나. 0.92%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상승률도 아직까지 높습니다. 낮진 않아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저기에 뭐 1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뭐 4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극소수기 때문에 일반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여러분 2020년도도 18.04%가 지금 사실은 올랐어요. 예, 올랐습니다. 아직 안 떨어져요. 2021년도도요. 18.96%고요. 2020년도도 21.2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차이를 한번 보세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죠. 2021년도 금리가 1%일 때는 18.96%였지만 2022년도 2.25% 기준금리가 2.25%일 때는 부동산이 18.04%로 떨어지고 있는 거 사실로 보이죠. 사실로.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실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보세요. 2.5%일 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1.2%였지만 그해 11월이죠. 2011년에 3.25%까지 올라가니까 1.54%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4%까지 폭락했어요. 바로 4%까지. 2012년에. 그러면서 우리도 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이제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2.75%로. 금리를 내리면 집값은 올라가고요. 내리면 2013년에 2.5%로 내리니까 0.27%로 떨어짐이 조금 둔화되더니 2%로 2014년에 내리니까 3.23%로 집값이 올라가고요. 1.5%로 2015년에 내리니까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와 집값에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률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2.25%의 금리가 2.5%, 2.75%, 3% 이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라고 해도 버티지 못한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분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에 대한 반응은 지금 집값 하락으로 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금리는요, 여러분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7.21%예요. 우리은행은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6% 수준이지만 우리은행은 7%까지 상단이 올라갔어요. 하단은 5%에서 4%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7.21%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감당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감당하기 쉽지 않다. 앞으로도 이게 말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는 더 올릴 거 아니에요. 금리를 더 올리면 더 올리는 만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진다가 일단 대세예요. 대세.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집값이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지표를 추세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금리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7월에 빅스텝 했습니다. 0.5% 올렸습니다. 미국은 7월 27일이에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면 또 0.75%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우리보다가 많아질 거예요. 2.5% 돼서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8월 25일에 또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예,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예, 이게 외국인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2.25%가 아니라 2.5%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까지 되면 이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연말까지 3% 넘게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적게 올렸을 때 3%고요. 많이 올리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3.5%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한다의 한 표입니다. 예, 시장 전문가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시장 전문가들의 표현 중에 말입니다. 예,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조정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야. 조정기가 아니라 10% 20% 많게는 30% 40%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기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조정기다. 약간의 조정기를 겪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 10%로 떨어진다. 최대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이것은요.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금리는요. 반드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영끌에서 샀거나 혹은 예, 부채를 많이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경기는 점점 나빠질 거고요. 경기가 나빠지는 만큼 부동산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요. 예, 이게 대세 하락이다. 이 말에 또 더 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이다. 조정기가 아니라 대세 하락이다. 여기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통화량이 엄청 많이 풀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예, 역할은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지금 심하고요. 때문에 예, 뭐 와장창 무너진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서 와르르라는 표현도 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는요.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예,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에 또 이 휴가철에 정환진 TV를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정환진 TV를 보시는 거에 저는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부자 되고자 하는 것, 또 경제를 제대로 좀 인식하자는 것, 아마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경제를 제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모아서 추세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